1번 보시면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가 기준이라고 했냐면 법률 행위시죠. 법률 행위시. 그래서 이행기가 기준이 아니라 법률 행위시라는 점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뭐 나중에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졌다,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가 기준이고, 그다음 2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도인 측의 경솔무경험은, 자, 경솔무경험은 누가 기준이냐면 대리인 기준이고요. 그 궁박 상태는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3번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추인이 적용될 수는 없죠. 추인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바로 103조 104조 반사회적 불공정행위였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불공정행위, 폭리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된다고 했죠. 전환은 인정이 됩니다. 4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자, 일단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럼 중요한 건 의사입니까, 표시입니까? 표시상의 효과사 이렇게 되죠. 표시상의 효과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상의 효과사가 아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다면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내심상의 의사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죠. 원칙은 비진이 표시는 유효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과로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진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진이라는 건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생각, 이게 진이라고 했고, 7번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많이 봤던 판례죠. 채무자로서 이름을 빌려주었다, 명의를 대해준 사람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출 약정은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진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유효하다라고 했고, 그럼 이거 보면서 항상 같이 비교했던 판례 있었죠. 뭐 있었냐면 양해 판례 있었죠. 금융기관이 양해했다 이런 말 들어가면 그건 뭐라고 했냐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다라고 했죠. 그래서 양해 판례랑 비교를 꼭 해두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8번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겠죠.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를 하고, 9번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요건에 해당하면 사회행위로서 괄호에 뭐가 돼요? 채권자 취소권. 우리 시험에 채권자 취소권 대상 여부를 물을 수 있다면 두 군데라고 했는데 이중매매에서는 돼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나오고,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10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착오 취소가 되려면 일단 내용의 착오여야 되고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고 중대한 과실, 중과실은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11번 보시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어야죠. 표시되어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했죠. 동기의 착오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단 표시가 돼야 되고 표시되면 되지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12번 중요 부분 여부,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사람은 누구라고 했냐면 표의자가 하는, 취소할 사람이 입증을 하는 거고, 중과실 여부는 누가 입증하냐면 상대방, 그러니까 취소를 막으려는, 즉 법률행위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3번 과로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며, 요 가로가 좀 애매하죠? 뭐가 들어갈까요? 그래서 우리 강조한 거 생각하시면 법령상 제한입니다. 법령상 제한은 바로 착오 취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기의 착오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우사 사건이었죠. 이 사람이 땅 사서 여기다가 소 키우려고 비우구를 키우려고 했는데 법령상 시설 녹지에 포함되어 있는 바람에 법령상 제한을 받는 바람에 가축을 키울 수 없다. 그러니까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동기의 착오이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괄호도 중요하죠. 괄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중요분이 아니다. 경제적 불이익.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만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그럼 대표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서 착오 취소가 안 된다고 했던 판례가 뭐 있었어요? 그렇죠. 무효인 가압류 판례. 무효인 가압류 판례 대표적으로 봤던 거고, 그다음에 14번 보시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뭘 하는 거예요? 해제한 거죠.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죠. 적법하게 해제됐어도 상대방이 중요분의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 어떤 실익이 있다고 했냐면 이게 가능하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해제된 이후에도 취소가 가능하고, 자 15번. 부작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의무겠죠. 그러니까 부작이 침묵에 의한 사기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16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박, 즉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강박은 취소 사유가 되지만 그 강박이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었고요. 17번.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뭘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부정한 이익, 부정한 이익이죠. 그래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이 언제나 위법하지 않은 건 아니다.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